아마 이거 수차례 봤죠. 우리 아라 회장님, 고던 맥키넬리 회장님, 이 분 대해서는 사실은 1년 동안은 맨날 듣지만은 1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죠, 사실요. 이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테마가, 원래의 테마가 이겁니다. 세상의 희망을 이라는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영어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세상의 희망을 이라는 해놨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크리에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요. 단순히 희망을 이라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데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라이 회장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총재님의 양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총재님께서 원래 제시하신 슬로건이 리마인드 로타리입니다. 리마인드 로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혹시 지구 슬로건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게 참 좋아요. 강의를 하고 다음에 가면 잊어먹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번씩 울어볼 수 있어요. 지난해 대전 이중호 총재님의 슬로건이 이노베이션 로타리였습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자는 거죠. 근데 원래 덕강 총재님께서 제시하신 슬로건은 로타리로 되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로타리의 기본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타리의 기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해를 생활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강 총재님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로타리 공공 이미지 강화입니다. 토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가 공공 이미지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재님께서 하시는 것이 회원 400명, 로타리 재단 100만 불. 회원 증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이 회원 증가가 그 중에서도 순증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송림을 봤을 때, 그때 젊은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젊은 회원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그 당시 외관클럽은 세대 교체가 안 돼가지고 회원이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1314 때 회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세대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원로 회원분들한테 찾아가서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해. 도와줄게. 그러시면서 뭘 하신다면 자리에 앉으신, 그때는 자리에 앉으시면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뒤로 가셨어요. 제일 뒤로. 젊은 친구들 앞에 가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꼭 감시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만큼 젊은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발언을 가급적이면 안 하세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한마디라도 더 하도록. 그다음 한마디라도 더 해놓고 나면은 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하고 이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그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세대 교체가 되니까 회원 증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클럽에 제가 지금 우리 해암 회장님하고 사실은 대표님하고 갑장인데 저희가 지금 원로입니다. 원로 되고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3분의 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7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가면은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것이 송림 클럽을 제가 그때 보면서 송림이 상당히 대단하다. 그리고 다니면서 제가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송림에 가니까 정말로 든든하더라. 왜냐하면 굳은 일을 할 때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일이 금방 잘 돼요, 그냥. 자, 우리가 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송림에서는 주의할 때, 정기 모임 할 때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나요? 제가 아까 보니까 혹시 하나를 지켜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생략했나라고 생각했는데, 로타리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현대에 건세계에 로타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전 선언문이다. 그 중에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함께 그 다음에 지속력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실천하는 이것이 로타리가 제시하는 비전 선언문입니다. 로타리 핵심 가치를 보통 5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정, 정직, 다양성, 봉사, 리더십. 이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우정, 봉사,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양성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최근 7, 8년 전부터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로타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합니까?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중도? 아, 네, 그렇죠. 야, 절묘하게 피해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보면은 보수적인 생각이 색깔이 많이 있어요, 사실요. 근데 로타리의 RI를 보면은 보수가 아니고 진보적으로 막 날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중에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젠더 문제도 건드려요. 젠더 문제도. 그인대로 다양성으로. 성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로타리에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게이나 이런 분들도 로타리에 들어야 된다. 이 다양성 속에는 또,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요즘 최근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 다민족.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 외국인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주변에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타리 들으려고 그럴 때 반갑게 맞아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해졌다.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을 위한 우리의 약속, 이렇게 DEI라고 해서 아마 우리 속립에도 DEI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예. 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타리가 전진하는, 진보하는 이 상황에서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로타리 역사와 철학, 그리고 테마로 본 로타리의 가치와 방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쩌다 로타리안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로타리안이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오신 분 있습니까? 로타리. 하늘에 있다가 오신 분 있죠, 그죠? 올 때게 저 회원들 더 데리고 들어왔죠, 그죠? 예. 근데 혹시 스스로 로타리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혹시 사업상에 가물관계 때문에 혹시 로타리 되신 분 있습니까?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알고 보면요, 딱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로타리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로타리가 됐든 간에 로타리가 됐다는 것은 지금 없냐는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로타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어요, 사실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로타리 어른들 보면은 졸업식 때 와서 이게 졸업장 갈 때 상품 주고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는 되게 꽃같게 보였어요. 별로 돈짓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날부터 제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사실은. 평소에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점심 먹습니다, 같이. 근데 내 없을 때 주로 나타나요. 나타나갖고 뭘 표시해 놓고 하고,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빵 사다 주고 가고, 뭐 이렇게. 한 1년 반을 그렇게 해요, 사실. 그 내가, 이 친구가, 그 내가, 왜 그래, 당최. 뭐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뭐 로타리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 한잔 마시고 가. 그런데도 계속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뭐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친구이기도 하고, 속을 서로 잘 알기도 하고,
제 속도 그 친구가 너무 잘 알고, 그 친구 속도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제가 한 날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네 회장할 때나 총무해주면 되겠나? 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표정이 달라지면, 그것만 해주면 돼. 딴 건 안 바랄게. 이렇게 됐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덕강 정익균 총재입니다. 제가 참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로타리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잘났다고 이렇게 강의를 다니게 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로타리가 어떻게 하다가 로타리가 됐든 간에 여러분 로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종합병원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옛날에. 그래, 옛날이죠. 그 다음에 하얀 거탑 세대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낭만 닥터. 네, 김사부. 네, 이거는 조금 젊은 세대죠. 종합병원은 저 같은 세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들 이 의학 드라마 4편이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3편하고 이 드라마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의학 드라마 3편은 거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착한 놈과 나쁜 놈의 엄청난 갈등 관계를 가져가요. 그래서 주인공은 무조건 좋은 놈, 나머지는 죽일 놈.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그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도 상당히 재밌게 시청률, 저것도 공중파도 아니고 종편에서 시청률이 10몇 %씩 올라가는 이런 정도로. 저 드라마는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고 케이블이 인터넷이 없어서 저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케이블 방송도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사실은. 못 보고 나중에 이사를 가면서 집에 집사람이 여보 우리도 이제 케이블 좀 봅시다 이랬어. 보게 돼가지고 넣게 돼서 보게 됐는데 하루 종일 해주는 거 있죠. 그걸 쭉 보면서 제가 야 우리 봉사가 저래야 된다. 생활 속에서 봉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봉사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봉사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참여입니다. 제가 회장할 때부터 제가 계속 부르짖는 게 봉사는 참여다. 참여.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속담인지 모르지만은 사람 부주가 제일 큰 부주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 부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 상갓집 갈 때 상갓집은 가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 부주가 가장 큰 부주입니다. 요즘 결혼식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밥값이 너무 비싸서요. 안 가고 보내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상갓집은 그냥 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조의금을 10,000원을 넣더라도 그 밥값 10,000원 안 하거든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만큼 봉사는 참여가 봉사인데 사실은 앞에 계신 우리 회장님 제가 아까 앉아서 보면서 회장님 이리 앉아 계시면 눈동자가 딱 납니다, 사실은. 오늘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 뭐 삐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앞에 앉았으면 그게 참.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우리 어르신, 우리 큰 형님들도 앉아 계시면은 다 보이잖아요. 어떤 젊은 친구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마. 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왔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도. 사무장님 전화하면서 참석합니까라고 전화하죠. 하면서 안 온다고 그러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사실은. 그만큼 참여만큼 중요한 게 없다. 로타리의 봉사는 이거 빼놓고는 안 된다. 참여가 돼야 나머지가 다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참여가 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 이런 분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폴 해리스라는 것은 기억을 해주시고,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1905년 2월 23일 날 로타리를 창시했다는 것을 인도 가지고, 이거 한 번만 봅시다. 이분이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을 안 해요. 3대 회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훌륭한 선택이라고 봐요, 사실은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초대하는 것은 참 이건 모양새도 안 좋고 힘을 받기 어려워요. 3대 회장을 뒤에서 굳굳이 버텨준다는 것이 그 3대 회장을 했는 것 같아요. 로타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만들어졌는데, 시카고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 중간 기착지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는 왜 갔냐면은 검 찾으러 갔어요. 검을 캐러 갔습니다. 그래서 검을 캐가지고 돌아오다 보면은 시카고에서 돈을 풀고, 갈 때에도 저기에서 준비해서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라는 이 동네가 상당히 갈등도 많고, 직업윤리도 저하되고, 부패하고, 악덕이 가득하고, 소위 말해서 갱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수단을 가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받던 그래서 폴 해리스가 보니까 너무 상심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심을 하다가 이렇게 동네를 걷다 보니까 어떤 상점에서 점원하고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몰라요. 거기서 뭐 국가를 세우자,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뭐 동네를 뭐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단지 편하게 아마 가십거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폴 해리스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동심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905년 2월 23일 날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요. 광산기사, 석탄상, 양복상, 이런 분들하고 네 분이 먼저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전문 직업인들이 뜻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2월 23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로타리 역사와 철학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로타리 역사를 두 가지 생각하는데, 근데 초대 회장이 있고 2대 회장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널드 카트라는 사람을 입회시키려고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공헌이 없다. 회원 간의 이익만 정대할 뿐 사회에 공헌이 없으므로 이런 클럽은 미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저는 폴 해리스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도널드 카트라는 사람이 로타리답게 만든 불쏘시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관에 보면은 정관 세칙 1조에 회원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한다. 2조 회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이것만 보면은 개모임이에요, 그냥. 개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카트라는 사람은 이런 모임은 어디에나 있을 뿐이고, 이런 모임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 간다. 나는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3대 회장 폴 해리스가 들어서면서 강령에다가 사회봉사 개념을 도입하고 실시한 최초의 봉사 사업이 시카고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로타리의 철학 이념 이렇게 하면 나오는 사람이 아드 셀던입니다. 프레드릭 아드 셀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타리의 직업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타리 이념과 조직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철학을, 초화의 봉사. 우리가 늘 많이 보고 듣고 있는 초화의 봉사. 도널드 카트라는 사람이 불쏘시가 돼갖고 저기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이 철학이 초화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실천윤리 원칙이라는 것이 제2의 원칙입니다. One profit most who serve best라는 이 제가 영문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많은 최선의 이익을 얻는다. 저는 한글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익을 생각하면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나?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사실은요. 나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익이란 단어,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베네핏. 근데 베네핏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프로핏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프로핏이 이익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지만은 이것은 앞에 프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를 이야기할 때 프로페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교수라는 말이 우리가 프로페서라고 하지만 프로라는 말은 천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아니면 공공재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할 때 이익을 얻지만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도 있지만은 공적인 이익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건 여성원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나만의 이익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임을 인식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 손창수 총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이때가 그 테마가 배려하는 당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배려하자. 이 세상에 배려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인류의 진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전에 많이 잘렸고, 중간에 잘렸지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레스, 호모 엘렉투스, 그 다음에 현세 인류인 사피엔스, 더 현세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저는 여기에서 20세기 초에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 봉사하는 인간이 나타났다. 호모 서벤스라는 봉사하는 인간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은 겁니다. 딴 데 가서 이랬다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확하게는 1905년 2월 23일 봉사하는 인류가 나타났는데 그 인류의 시초는 폴 해리스다. 폴 해리스를 생각하는 호모 서벤스가 많이 나타났어요. 로타리들은 그래서 피가 노란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를 났을 때 아직 노란색이 안 됐으면 내가 봉사하는 인간이 덜 됐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노랗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봉사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호모 서벤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인류의 속성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동질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때는 집단 봉사성을 가져요. 옆에 영향력을 끼쳐서 집단화되어져 가지고 집단 봉사성을 가져갖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동질화되고 이런 선순환 구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메트로놈. 아마 밑에 우리 자식분들 특히 따님들 계시면은 아마 5살쯤 되면 피아노 학원에 한번 다 보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치면은 집에 피아노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탁 갖다 올려놓죠. 메트로놈. 메트로놈의 존재 가치는 정확성입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의 정확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메트로놈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메트로놈이 2분의 1을 해놨는데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 메트로놈이 어떤 현상을 가지는지 한번 보죠. 지금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서로 다르게 보시면은 볼수록 자꾸 같아집니다. 이게 로타리에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서로 거쳐서 동질화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십니다. 하나 더 보죠. 이거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 지금 다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는 지금 일본 영상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일본 NHK에서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100개를 가지고 생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1000대를 가지고 생방송을 합니다. 역시 대륙은 달라요,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비치지 않는데, 제일 오른쪽에
앞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저놈이 계속 보면은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 앞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저놈도 계속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중간에 좀 화면이 좀 튀는 거는 제가 잘랐어요.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로타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한테 영향을 끼쳐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른쪽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저놈 계속 적하죠, 지금. 딱 합니다, 저는. 그건 다른 분들은 계속 거의 다 갖다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갖다줬죠, 이제. 이렇게 메트로놈이 정확성을 생명을 하는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로타리가 갖고 있는, 로타리가 세상을 살기 좋게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메트로놈에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로타리는 테마를 발표합니다. 아라 회장님께서 그 해의 테마를 발표합니다. 테마를 보면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왔어요. 거기에 테마에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보면 이런 식입니다. 봉사, 선의, 상상, 정직, 선물, 평화, 미래, 희망, 실천,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은 로타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저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주시대 로타리의 역할. 참 재밌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격차 해소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로타리의 봉사활동을 해서 빈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로타리 이건 좀 알고 갑시다. 이거 로타리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봤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로타리 마크입니다. 로타리 마크의 톱니가 몇 개인지 24개, 24시간 쉼없이. 어떤 분은 한국적인 이야기해서 24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맞아요. 24절기 상당히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바퀴살, 5대양 6대주. 근데 중요한 거는 열쇠 구멍에 추진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좀 기술적으로 일하신 분들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게 없으면 헛돌아요, 이렇게. 원래는 저게 없었습니다. 원래는 처음 만들 때는. 근데 나중에 저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은 추진 동력이다. 로타리아는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쉼없이 봉사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로타리에 5대 봉사가 있습니다.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신세대 봉사. 옛날에는 청소년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세대 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중요한 건 직업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업봉사의 제가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은 뭐 내용이 무언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학과 직업의 도덕의 수준을 높이고, 예? 아니, 우리 로타리에서 읽는 것들이에요. 역시 우리 지역 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 보면은 로타리의 목적이 보면은 저런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직업봉사. 여러분들 근데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직업봉사를 재능기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기부 아닙니다. 직업봉사는. 재능기부가 아니고요. 직업봉사는 자기 직업을 정직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물건을 팔 때 진짜 정직하게 팔아야 되는데 사기치면서 팔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직업의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그 다음에 로타리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직업봉사입니다. 로타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로타리 하면 이거 소아마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폴리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타리하고 소아마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소아마비의 날 10월 24일 지난달에 우리 골든벨 할 때 이 문제 딱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실 선물을 했는데 헷갈려요. 2월 23일하고 10월 24일하고 헷갈리죠. 세계 소아마비의 날이 로타리로 인해서 생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의 재단 기부 이야기합니다. 재단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로타리의 재단 기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로타리가 기부를 하지 않고 로타리를 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개모임이에요. 나와서 밥 먹고 내 돈 내서 밥 먹고 너가 밥 사주면 밥 먹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로타리 재단이 로타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로타리 재단에 있습니다. 로타리 재단이 있고 중심이 있고 우리 클럽과 RI가 있습니다. 이렇게 RI가 중심이 아니에요. 로타리 재단이 중심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용어는 PHF하고 RFSM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PHF라는 뜻은 폴 해리스 펠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시자 폴 해리스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를 하는데, 그래서 PHF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RFSM입니다. 로타리 파운데이션 서스테이닝 멤버스라고 하는 로타리 재단가 멤버십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RFSM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RFSM만 한다고 그러면은 한 클럽에서 모든 회원이 100불씩 하는 것을 RFSM이라고 한다. 어떤 책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 한 클럽에서 평균적으로 100불, 평균 100불 이상만 하면 된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도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몇 불 하든, 얼마나 하든 간에 전 회원이 기부를 하는 정도에서 100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E-Ray라고 하죠. Every Rotary, every year. 모든 로타리는 1년에 $100씩 재단에 기부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저기 $100라고 해놨지만은 $10라도 괜찮아요. $20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해마다 빠지지 않고 기부하는 것이 로타리의 의무라고 보십니다. 그만큼 로타리 재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로타리 사업을 보조금 사업과 지구 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 사업, 지구 보조금 사업하죠. 우리 지금 지난해 혹시 지구 보조금 사업 우리 송림에서 뭐 하셨어요? 주로 지구 보조금 가지고 쉽게 그 장학금 주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걸 왜,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장학재단에 나오는 돈으로 장학금 줘야지. 그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는 장학금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진짜로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지구 보조금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구 보조금 사업과 글로벌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야가 있다. 7개 분야가 뭔지는 모르지만 7개 있다. 7개 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환경보호라는 것이 추가되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로타리라는 것은 저는 핵심은 봉사와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주변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있죠?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배려할 때, 주변을 배려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는 제가 참, 평소에 좀 좋아하는 시인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라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은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지 길이 된다는 것은 것입니다. 이런 시도 있지만은 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로타리에 대해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잊어먹어야 다음에 와서 이야기할 때 또 여전히 또 새삼스럽게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